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지사의 해변 폐쇄 명령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셧다운 관련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종합해 보겠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곳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오렌지 카운티 해변을 폐쇄하라. 네. 어제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두 개 도시들이 드디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반발했죠. 뭐 계속 일부 시간, 2부 시간 보도해 드렸지만 오렌지 카운티 해변을 폐쇄한 조치가 계속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개 도시들이 오렌지 카운티의 그 두 개 도시들이 벌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죠. 이 헌팅턴 비치, 데이나 포인트 이 두 곳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행정명령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헌팅턴 비치와 데이나 포인트는 어제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해변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즉각 긴급 시위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표결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팅턴 비치는 5대2로 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헌팅턴 비치 시검찰이 모든 법적 수단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린 스미트 이 헌팅턴 비치 시장은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해변 폐쇄 결정이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오렌지 카운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변 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평소에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같은 결정은 도저히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사망자가 적은 오렌지 카운티만 콕 집어서 해변 폐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본인은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팅턴 비치는 그래도 주지사 명령이 일단 내려졌으니까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 명령은 일단 존중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해변과 관련 시설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팅턴 비치 뭐 오렌지 카운티 모든 해변이 다 그렇죠. 해변가의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뭐 보트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램프 그리고 해변 주차장, 해변 화장실 또 각종 이용 시설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해변가 오늘 가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변가에 뭐 일광욕, 해변가를 산책하는 것, 해변가에서 달리는 것, 또 각종 수상 스포츠도 모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이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에게 오늘 아침 일찍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이제 전달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치는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되 네.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즉각적으로 이 조치들을 이제 풀어버리겠다. 이게 네. 이제 이 헌팅턴 비치와 데이나 포인트의 생각입니다. 아마 오렌지 카운티 다른 도시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헌팅턴 비치는 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고요. 데이나 포인트도 어제 시위회를 열고 4대1 표결로 법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데이나 포인트는 오늘 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데이나 포인트는 그 게빈 뉴섬 주지사 해변 폐쇄 명령에 대해서 사실 소송이 제기되면 뭐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고 오래 걸리니까 일단 그 본 소송과 더불어서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요청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이 행정명령을 즉각 처분 금지해달라. 그래서 그 가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해변을 오픈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일단 해변 폐쇄 결정 자체를 일단 끌어내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거 참 글쎄요. 이 주지사와 카운티 슈퍼바이저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시 네. 차원에서 이렇게 법적인 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고 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오렌지 카운티의 지금 해변 시티들이 대부분이 다 공화당세가 강한 데가 그렇죠. 돼서 그건 그렇죠. 이게 민주당 주지사에 의한 좀 정치적인 네, 면이 좀 그런 면이 있다라는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곤 했는데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글쎄 근데 말이에요. 뭐 하여튼 게빈 뉴섬 주지사가 네. 그 주말에 사진을 본 게 그 헌팅턴 비치의 그 바글바글한 그 해변가 사진을 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어찌됐건 게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을 잘 안 들었던 건 사실이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 뭐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과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에 온도차가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오픈을 좀 하려는 쪽이고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쪽이 오픈을 안 하려는 쪽이고 이건 있어요. 보면 그런 흐름은 보여서 뭐 양쪽 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뭐 과학에 의해서 뭐 공중보건상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객관적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해변이 추워요. 좀 위안이 되실까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예.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LA에 사는 모든 주민들, 그러니까 LA시가 모든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LA 카운티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네, LA 카운티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이 시간에 안 들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LA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A시는 웹사이트까지 개설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무료 테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뭐 어포인먼트 올리를 기본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LA 카운티가 또 오늘 발표한 얘기는 또 달라요. 여전히 증상 있는 사람들만 심텀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테스팅을 실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갤리 LA 카운티 헬스 서비스 디렉터는 아무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마일드한 그런 심텀이 있는 경우에는 테스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제 오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LA시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티나 갤리 LA 카운티 헬스 서비스 디렉터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팅하기보다는 그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시설들에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건강이 지금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게 시설들에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널싱홈이나 양로원이나 홈레스 쉘터 그리고 제일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양로원 등에 있는 그 노인들이나 홈레스 쉘터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제일에 있는 재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금 그 코로나19 확산에 좀 취약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시설에 지금 수용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그런 데에 대한 이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집단 수용 시설에 대해서 테스팅을 지금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프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증상이 없고 또는 아주 가벼운 증상인 사람이 굳이 뭐 테스팅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또 LA 카운티 보건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보건국 주민들은 증상이 없으면 테스팅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원할 경우에 테스팅을 해주는 도시에 가서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LA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LA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LA시로 와서 테스팅을 받는 거는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참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참 재미난 게 요즘 그 동영상으로 그 인터넷이나 SNS 보면은 이 테스팅 받는 장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긴 막대기 끝에 면봉 같은 게 달려가지고 코 속이나 입 속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서 그 샘플을 테스팅해서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뭐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는 건데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어서요. 아프대요. 받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코 같은 데 집어넣는데 코로 집어넣어서 하는데 살짝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계속 찔러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 건장한 남성이 순간적으로 그 찔러지니까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보면은 굉장히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막상 검사를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프진 않다. 그렇게 보기보다 고통스럽진 않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굳이 저런 걸 검사를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가족이 있는 분들은 나만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증상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왜냐하면 무증상일 경우가 한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서너 사람이 같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무증상일 경우는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이랑 같이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좀 검증이 됐다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혼자 아프지 않아도 그런 건 사실 검증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게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어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렇게까지 아파가면서 증상도 없는데 굳이 검사 받아야 되는지 또 그런 생각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도 같습니다. 레이큰 네. 선수들도 왜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네. 근데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쿡 하는데 그냥 쿡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놀라죠. 예. 뭐 그렇게 아프진 아, 않아. 아프진 그래요? 않다고 그러는데. 네, 얘기는 하는데요. 네. 자, 이 미국에서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바로 네. 뉴욕입니다. 뉴욕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지금 감염자들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게 엇갈리고 있는 거고.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561건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자체적인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 최고 기록을 세운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제 하루 최다 확진자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절정을 맞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테스팅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타주는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감염자 숫자도 13명에 그쳐서 이 유타주는 상당한 지금 안정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도 4,495명. 최근 들어서 하루 평균 3.5%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타는 누적 사망자 숫자도 45명입니다. 그래서 뭐 이 유타주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안전한 미국에서도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워낙에 되죠. 철저한 주 아닙니까? 네. 몰몬 요도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타는 오늘부터 5월 1일부터 모더레이트 리스크를 적용해서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유타에서는 이제 레스토랑도 다이닝 그러니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고요. 네. 술집도 이제 문을 열고 술집에서도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유타는 한 번에 10그룹 이상 그러니까 식당이건 술집이건 10개 이상 테이블을 동시에 열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제한을 가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소셜 디스턴싱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소셜 디스턴싱 6핏 이상의 거리를 띄워놔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10그룹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아마 앞으로 캘리포니아가 배워가야죠. 오픈해도 이런 식의 어떤 제한이 좀 가미되면서 단계적으로 오픈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타주는 무슨 뭐 술집이 오픈해도 술집 시간이 아마 영업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될 걸요. 그리고 일요일도 술 안 팔고 그럴 거예요. 조지아주도 네, 일부 안 지역은 팔아요. 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답답하신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 유타로 놀러 갔다 오실 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항공기 운행이 아주 부쩍 네, 줄었는데요. 줄었죠. 앞으로 그 프론티어 항공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프론티어 항공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태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프론티어 항공이 어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베리 비플 그 프론티어 항공 CEO 명의로 발표된 공식 성명인데 일주일 후 그러니까 이달 8일, 5월 8일 딱 일주일 후입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네. 프론티어 항공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구책일 수도 있는 게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꺼려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거를 좀 내세우는 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베리 피플 프론티어 항공 CEO는 자신들의 조치는 CDC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착용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론티어 항공 탑승객들은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프론티어 항공 그 공항에 있는 카운터를 이용할 때부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통과할 때도 착용해야 되고요. 이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도 이제 항상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 아이들은 뭐 마스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이들도 하는 게 좋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젯블루가 사실 그 지난 28일 4월 28일 화요일 마스크 착용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 젯블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프론티어 항공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지난 4월 27일 월요일에 마스크 착용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승무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그러니까 탑승객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진 않고요. 그러나 승무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빙을 한다. 이런 또 발표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아마 이 항공사들도 앞으로 이 항공기의 어떤 이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는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쓰려면 이게 다 써야죠. 좁은데 또 의자들도 얼마나 좁잖아요. 촘촘하게 네, 만들어 네. 놓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의자들도 아마 지금처럼 받아서는 안 되고요. 만석을 하면 안 되고 한 열을 받으면 그 다음 열은 비우고 네. 네, 그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한 열에서도 한 자리씩 건너뛰어서 받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용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값을 올리는 수밖에 항공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느 정도 올라가겠네요. 항공료도.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로 이제 연방 정부 차원의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됐고 오늘 5월 1일 맞아서 이제 셧다운을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이제 조치들을 취한 주들이 이제 점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주들이 왜냐하면 4월 30일자로 셧다운이 이제 만료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만료시키거나 연장하거나 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많은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남부 테네시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6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미용실, 이발소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업종들은 모든 종업원들의 체온을 재서 고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실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과 손님 사이에 소셜 디스턴싱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나의 그룹과 또 다른 그룹 사이에서의 소셜 디스턴싱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이 오더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위생도 철저히 유지해야 돼서 서비스하는 고객들이 바뀔 때마다 개인 보호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장갑을 꼈다거나 마스크를 꼈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손님이 한번 교체할 때마다 바꾸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마스크도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반드시 얼굴 가리기를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요즘 보면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음료수가 서비스로 제공되잖아요. 커피라든가. 네. 근데 절대로 음식이나 음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이 이제 나왔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런 실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그렇게 나눠주게 되면 물론 다른 이 잔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데 이건 아마 테네시뿐만 아니라 모든 주가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서비스 받는 업소에 가서 커피나 음료 서비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건 캔으로 들은 것도 안 될까요? 캔은 모르겠어요. 캔은 개봉을 안 한 거니까 네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라주는 거 이건 네. 아마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위생상 각자의 위생을 위해서 그렇죠. 아마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업소들만 이제 오픈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다는데 이런 것도 아마 캘리포니아도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네티컷 같은 경우는 셧다운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코네티컷 지역의 비즈니스들은 5월 20일 이후에 오픈할 수 있게 됐고요. 오하이오도 원래 오늘로 만료가 되는데 셧다운을 연장했습니다. 근데 오하이오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하이오는 대신에 마켓 가는 것, 자기 가족의 집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산책하는 것 등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셜 디스턴싱을 잘 지키는 거다. 뭐 네. 이렇게 오하이오주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 뭐 지역마다 주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조금씩 이렇게 좀 풀어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뭐 전국 50개 주가 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다르죠. 네. 분위기도 다르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주마다 내려지는 결정도 다르단 다르죠. 말이에요. 네. 근데 전 CDC 국장은 좀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탐 프리든 전 CDC 국장인데요.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제 미디어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거는 권장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100% 예전으로 돌아가서 풀어줘서 마음껏 활동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제한이 가해지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집에만 있는 건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탐 프리든 전 CDC 국장은 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미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악의 시기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 활동을 재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그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서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지금부터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손은 항상 소독하고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네. 손은 항상 소독하고 마스크나 얼굴 가리기는 항상 착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등은 이제 새로운 일상이다. 이거는 이런 그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건 가을이 되건 겨울이 되건 이거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는 것, 손을 항상 소독하는 것, 마스크나 얼굴 가리기를 항상 착용하는 것 이 정도는 이제는 뭐 누가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습관처럼 항상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에 이런 거를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야외 활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외 활동을 안 하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책하거나 해변가를 방문해서 걸어 다닌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거는 건강에는 정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한 이런 야외 활동은 권장돼야 한다. 그래서 이 그 탐 프리든 전 CDC 국장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해변가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공원 같은데 이런 것까지 완전히 셧다운 시키고 폐쇄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런 그 CDC 전 국장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이젠 사람들이 좀 이제 건강에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힘들어요. 네. 쉽게 말씀드려요. 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좀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70%라고. 근데 그런 여론조사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게요. 어떤 워딩을 가지고 여론조사인지 그것도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질문한 게 이게 셧다운이 해제해야 되냐 말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면 지금 상황에서 셧다운을 좀 더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셧다운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완화시키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셧다운은 유지하되 좀 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야외 활동,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해변가를 걷거나 이런 거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셧다운 해제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도대체 누가 실시한 건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게 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누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워딩이 달라지고 여론조사 설문이 달라지고 또 그 선택지가 달라지게 되면 전혀 엉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렇게 70%가 셧다운에 찬성한다는 것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UC 버클리가 했네요. 그러니까요. 북가주에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